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흥구석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특징이 분명하게 존재하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적합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변동성에 대한 전조 현상이 계속해서 누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해에 탐사를 들어가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후티 반군이 또 화물선을 공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세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동해상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대선 전에 계속해서 전쟁 그리고 정세 악화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한 번만 더 터지게 되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강한 모멘텀과 함께 주가의 상승까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현재 수급적인 부분 살펴보게 되면 금일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집세가 소량 들어온 모습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을 통해서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엔 어렵죠. 그래서 향후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일 한 3%가량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 결국에 설명을 드렸듯이 정세가 악화되거나 석유 관련된 어떤 테마성 이슈가 강하게 들어와야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세 악화적인 부분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발생을 한다. 그렇게 되면 패턴적인 흐름상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 석유 관련된 동해 석유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크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성까지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2월 달에 동해에 12월 달이죠. 바로 탐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석유를 시추한다라는 어떤 가시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잔잔하게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경제성에 대한 입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현재 이 동해 석유 관련된 테마가 순환매가 돌고 있죠. 때문에 가장 처음에 상승을 했던 종목이 바로 흥구석유였다. 그래서 흥구석유의 수급적인 측면이 다시 한번 붙게 되면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결국에 경제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세가 악화되면 관련된 모멘텀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게 또 흥구석유죠. 자, 후티 반군이 아라비아에서 이 화물선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했다라는 이슈도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한데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지 않아서 부각이 되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선 전에 정치 일정 전에 이런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데 한번 어떤 계기가 되면서 강하게 터지게 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이런 관심도까지 받게 되면서 강한 모멘텀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도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중동 리스크가 계속 되게 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전쟁까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도발하는 어떤 이러한 일련의 체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모두 지금 유효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율적인 측면도 보더라도 다시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1390원 정도의 이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환율이 한 1400원 정도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장의 공포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공포감을 먹고 상승하는 게 흥구석이기 때문에 관련된 분위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 상승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세가 악화된 부분을 또 반증하는 어떤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흥구석유에 대한 수급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유가적인 측면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 사실 원유 테마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보다 조금 더 모멘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80불 후반대까지는 형성이 돼야겠죠. 최소. 그리고 나서 90불 초반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원유 테마에 대한 붐이 형성이 되면서 흥구석유도 긍정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원유 재고가 5월 16일 오늘입니다. 23시 30분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공급이 낮은 모습을 보여준다. 원유 재고량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가격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유가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도 7월 1일,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6월 30일 날 나오게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에너지 패권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펙 플러스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 미국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국가죠. 원자재 최대 수요국 그리고 공급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는 모습은 분명히 흥구석유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최근 들어서 무역수지 있죠. 무역수지 그리고 소매 판매도 모두 잘 나온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긍정적인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기적으로 강한 거래량과 함께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패턴상 보여줬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강한 거래량과 함께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11선 구간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추세적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게 되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구간은 6월 3일 날 형성했던 이 구간이죠. 당시에 이 동해에 석유랑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영일만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흥구석유도 상승 탄력을 받은 건데, 이 구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결국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되거나 글로벌 정세가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가 80불 후반, 90불 초반까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유 테마가 형성이 되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시장에 공포감이 형성이 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종목의 특징상 디커플링 현상이 발현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쏠릴 수 있는 종목이 흥구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적인 정세 그리고 석유 관련된 부분이 경제성이 입증이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흥구석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